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혼인 무효 끝나서 너무 시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제가 불가군요. 그럼 오늘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을 오늘은 좀 색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당연히 맞춤법 TV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이거 망상 TV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네. 제 동료 변호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들어봅시다. 바로 혼인갱신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원래 있는 거는 아니죠? 만드신 아니죠. 거죠? 당연히 없죠. 앞으로 몇 분 네. 안에 이 영상 보시는 분 상당수가 아마 제 뱀과 같은 혀에 너를 모실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 밑에 타이머 하나 띄워주시고요. 자, 설득 시간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세 살다가 네. 2년 지나면 갱신하잖아요. 그쵸. 뭐 재계약할 수도 있고, 할 수 다른 있고, 이사 안 갈 할 수도 수도 있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처럼 혼인도 일정 기간 동안 갱신하는 겁니다. 같이 2년 살아보고 그래 우리 뭐 이렇게 2년보다는 좀 길게 할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한 5년 갱신해서 갱신이 안 되면 곧바로 혼인 종료. 자,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어려워요? 왜 안 그러면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왜 이렇게 많겠어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혼인은 신중하게, 이혼이 신속하게인데 네. 이혼이 신속하게 안 돼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갱신 제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냥 다 모두 다 이혼하자, 뭐 좀만 뭐 틀어도 다 이혼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정말 이혼이 필요한 커플들이 있고 많을 텐데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을 바라볼 때 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법률상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먼저 파탄주의가 뭐냐면 네. 만약 부부 사이에 누구 잘못이었든 뭐 그건 따지지 않고 일단 네. 혼인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싶으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부로 보기 힘들다. 이제 네.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입장은 유책주의라는 거예요. 네. 유책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못 해요. 잘못했으면 입 다물어라.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네. 상대방한테 유책이 없으면 이혼이 안 돼요. 그런 걸 유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쭉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책주의 그쵸, 아무래도 쪽에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게 분명해 보여도 네. 유책 배우자한테는 원칙적으로는 예외는 있지만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척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쪽이 네.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 너랑 이러고 사는 게 있는데 막 너무 고통이야. 너랑 사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고통이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상대방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혼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판단하기가 어렵죠. 네. 물론 이렇게 유책주의로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가장 큰 이유는 축출 이혼을 막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야 너랑 사고 싶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축출해버리는 상대를 쫓아내버리는 거. 옛날에는 경제력 있는 남편이 네. 나 이제 내연녀랑 두 번째 부인 드려야 되니까 너 먼저 너 나가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이 전업주부였던 부인이 잘못이 없으면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유책주의의 중요한 그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요. 근데 결국엔 행복하자고 결혼을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른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이미 내가 내렸다고 판단했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결혼 갱신 제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혼인도 계약이에요. 법률적으로 진짜 엄밀한 계약이고요. 그쵸, 그쵸. 자, 예를 들어보죠. 혼인신고로 이제 결혼이 따다단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첫 번째 세션은 7년이다. 첫 세션은 7년이에요. 7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만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오기 전에 이제 혼인 기간을 되돌아보겠죠. 빨리 손절해야 된다. 큰일 났다. 나 못 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냥 같이 참 살자. 살자. 이럴 수도 있고 난 네가 너무 좋아.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 모두 재계약에 대해 얘기 안 하면 네. 그냥 법정 갱신되는 거예요. 또 7년 두 번째 세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거야. 나 너랑 못 살겠다. 못 산다. 그러면은 유책 배우자 이런 거 할 수가 없이 네. 일단 이혼 그 혼인 관계는 종료. 그다음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 이런 문제만 바로 그냥 협상 개시 들어갈 수 있게. 바로 그냥 협상 테이블. 협상 테이블.
상대방이 재개월 네. 거부하면요, 내가 나 더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은. 상대방을 달래야지 그러면. 아 설득해야 돼. 설득해야죠. 아, 진짜? 내가 너 잘할게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든 달래야죠. 두 번째 세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않아요. 설득해주는 것 같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자, 결정적으로 이 제도의 강점을 제가 네. 설명드립니다. 첫째로는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부부가 지난 혼인 생활을 되돌아보고요. 앞으로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로 가지게 돼요.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네, 되니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기적으로 과거에 어땠었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적인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결혼 생활에서 난 사실 이런 걸 필요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서로 니즈를 맞춰야죠. 그쵸. 사실 이런 과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부부간에. 맞아요. 또 이러면서 애정이 돈독해질 수도 있는 거고. 둘째, 네. 결혼 결정 자체를 후회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원래는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인 걸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배우자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데 결혼 자체에 회의를 느끼거나 이 배우자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나의 여생을 위해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한 70대 80대 된다.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옆에서 숨 쉬는 게 이혼 사유다. 얼마나 끔찍한 숨 얘기입니까? 쉬는 것조차 싫은 거야? 그냥 숨 쉬는 게 이혼 사유다. 어떡해. 이게 농담이지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저는 결혼 갱신제 자꾸 슬퍼진다. 결혼 갱신제도는 이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지 상대방이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내 이혼. 그리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제도에 갱신을 한다는 네. 자체가. 근데 이 제도 법이 어떻게 규율하느냐 또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혼인관계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응. 뭐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세션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혼인이랑 뭐가 달라? 그치. 근데 또 그때 돼서 이제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까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진지하게 기간을 6개월로 합시다, 1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 내려갈 건데 동의 안 해주면 너 지금 찍든지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애 키우느라 내가 지금 퇴사 못했나? 지금 퇴사하게 내 꿈을 찾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쇼. 그 대신 여기 도장 찍고 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근데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혼을 자주 하자는 게 네. 아니고 우리의 결혼을 반추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런데 의의가 있는 거죠. 결국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그런 너무나 힘든 과정. 아우셨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그걸 없이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못 사겠다고 하면 그냥 놔줍시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누가 어떻게 해서 막 이혼을 하는지 막 그 절차가 어떻는지 사실 알 뭐 길이 없잖아요. 막장 드라마 보는 거 빼고는. 그치. 근데 변호사님이 이거 직접 체감하시니까 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저희 오랜만에 망상TV 망상 느낌으로다가 아니라니까. 네, 약간의 현실성을 조금 넣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 변호사님이 좀 아이디어를 내신 혼인갱신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